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직접 조사 방침을 정하고 건희 쪽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즉 김건희 소환 조사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건희 쪽에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검찰청으로 출석해 소명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권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아주 기쁘지만 또 뭔가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으니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캐비닛을 열었는데 이천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원희룡이 아닌 진짜 이천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천수 선수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2018년 1월 예비 후보자 정씨 등이 건진법사 법당을 찾아와 공천을 청탁할 때 건진법사 전 씨의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 조서가 재판에 제출된 겁니다. 이 씨는 지방에서 올라온 정 씨 등이 공천을 청탁했고 건진법사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전 씨 휴대전화 화면에서 윤한홍이란 이름이 떠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네, 윤한홍 친윤 중에 친윤인데 장제원은 진짜 같고 이번에는 윤한홍입니까? 이렇게 캐비닛이 하나둘 열리는데 두 차이가 혹시 자기 버리지 말라는 시그널일까요? 아니면 검찰이 유시민 작가 말씀처럼 내 칼이 좋은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걸까요? 관련해 국힘이 수백억을 토해낼 엄청난 건과 함께 민주당의 유일한 걱정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예화랑 건을 제가 이미 수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있어요. 왜 강조를 드리냐면 얘랑은 이제 대선 기간에 썼다고 하는 네네. 비밀 사무실. 네, 사무실. 그게 이제 국힘 당사 팔아야 되는 것까지 걸려 있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홍준표 등등이 다 지금 이제 골치 아픈 게 이거죠. 윤석열의 볼모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 예화랑 거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 저기 하면 내가 오픈할 수 있어. 사용 아닌 무기징역 어차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화랑 거 오픈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돈 다 국힘 당사 팔아야 됩니다. 실제. 그렇죠. 300억 넘어요.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 거죠. 일반인이 됐으니까. 이게 이 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사람들이 잘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비밀사무소 운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만약 선거법 위반을 확정되면은 당선 무효가 되고 그러면서 300 몇십억을 토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네. 그 건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봉지욱 기자가 최초로 이제 공개를 했고 실제 조사를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국힘에게 윤석열이 강력히 국힘을 볼모로 잡을 수 있는 건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한테 이제 대선 후보가 누가 유리하냐 단연코 지금도 김문수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예화랑 것도 중요한 무기가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국힘의 당원 구조에 답이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제공된 당원 명부가 38만, 10월에 제공된 당원 명부가 57만, 한 달 동안에 20만이 들어왔는데 그 당원의 대부분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당원이었다. 그 당원 구조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식이면 이건 김문수가 100% 유리하다. 결론입니다. 청와대는 이제 개방이 상당 부분 되어 있고, 근데 실제로 과거에 무슨 뭐 이렇게 일을 하던 공간 이 부분들은 개방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공간이 낡았고 좀 부족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용사는 이제 상징으로서 국민들이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아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니까 뭐 약간 주술적인 이런 것들을 묻어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소리가 다 있고, 제가 또 국정감사 때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가보니까 이거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던 거지. 일국의 대통령 직무실로는 전혀. 이렇게 한 공간, 한 컴플렉스 안에 들어갔을 때 국방부를 그러니까 같은 그냥 차를 타고 들어가서 국방부를 지나서 또 대통령실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하고 군의 장성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이어서 모든 게 지금 다 어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 이제 잘 돼서 뭐 정권 교체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거는 가장 첫날 생길 수 있는 문제여서 그날 저녁부터 생기잖아요. 고민을 6월 3일 저녁부터. 큰 방향은 미리미리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고민도 어디 한 곳에서는 계속 네,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해둬야지. 이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죠.
어쩔 수 없이 용산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나? 여기서 또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 세종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청와대를 다시 수리해서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리나 뭐 다들 궁금해하게 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걸 대신 여쭤보자면 이재명 대표 참 안 죽어요. 진짜 어떤 수단 방법 다 동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참 안 죽어요. 제가 조금 지난번에 죄송했던 게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 대표 경호 문제를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고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걸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경북에 산불 났을 때 사실은 옷으로 이렇게 그렇죠. 사격당했던 그게 그 이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철렁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다들 말씀하신 놀랬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이렇게 대표 비서실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경호 문제에 대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여기 남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을 재판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계엄으로도 제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지지자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생각과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선거가 시작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아무래도 조금은 더 써야 될 것 같다 저희가. 네, 공감합니다. 이래서 국힙이 손절을 치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인지 승복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식의 형식적 메시지도 없습니다. 유는 12.3 내란 이후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한다든지 잔뜩 겁먹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 극우 세력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보수층 여론이 자신을 옹이하고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승복이나 사과 등으로 먼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힘은 이들에게 왔다고 봤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나중에 자신 쪽으로 기울어진 것도 극우 지지층에서 비롯된 탄핵 반대 목소리 때문이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은 편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참교육도 진행해야 합니다. 대선 결과에 자신들의 명운이 걸린 그들이 공정하게 선거 지원과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당수 국무위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적은 문건을 받아 대책회의를 하거나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즉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혐의가 짙습니다. 결국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들을 감옥에 처박아 둘 차례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으로 저 둘을 꼭 날려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